선생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자, 오늘 상당히 귀한 시간이죠. 영재실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귀한 90분을 여기 와서 보내게 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공부해야 되는데 굳이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 하면 시험만 하나 얘기해 볼게요. 시험만. 중학교는 어때요? 중간고사 못 봤어 내가. 그럼 엄마가 야 점수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기말 잘 볼 거야. 그럼 엄마 너 꼭 기말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하죠. 또 기말을 또 못 봤어. 이 학기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요. 고등학교는 매번 시험이 입시야. 10번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2학년 전과동, 3학년 1학기 때 2번 보고 끝이에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대학 수시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고 고등학교 생활의 입시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대비해 주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A라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와 B라는 학생이 공부를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겠죠. 당연하죠. 그렇지? 어떤 거를 집약적으로 공부하고 생활기록부에 어떤 것을 기재해 줘야 좋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먼저 앞에 보는 대로 현행 입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라는 걸 봐야 되겠지. 현행 입시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거기에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교과부 전형이라는 거예요. 수시에 해당되는 거죠. 수시. 교과부 전형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신 하는 거예요. 내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뭐라고 했지? 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갈 거야 하면서 선택한 학교도 있고요. 또 내신을 잘 따야 대학교에 잘 간대, 이런 말도 또 들어봤을 거예요. 그 내신에 대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신만 가지고 갈까요? 대학에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학교는 똑같은 300명인데도 서울대 수시로 6명이 합격을 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한 명도 1년에 못 들어간 학교가 있죠. 있죠? 많아요. 그런 학교. 왜 그럴까? 거기는 1등급이 없나요? 있겠죠. 그런데 왜 못 가겠냐? 대학에서 바보가 아니죠. 수능 최저를 깔아버립니다. 이 수능 최저가 뭘까요? 수능 시험을 봐서 예를 들어서 3개 과목 합 5 이렇게 정해줘요. 너 네 등급 못 믿어. 나 네 등급을 못 믿겠으니 네가 수능을 봐서 이거를 만족해야 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도 잘 봐야 되네요, 저 교과가. 자, 그러면 교과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을 하고 3배수 모집이에요. 합격을 했어. 그런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게 몇 % 정도 될까요? 응? 수능 최저를 못 맞춰. 거의 50%가 못 맞춰요. 예비번호 들어봤죠? 예비번호. 예비번호 들어봤지? 예비번호는 뭐야? 3배수 모집을 해요, 보통.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 A과에 서울대 기계과, 서울대 수리학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한 학생 중에서 3배수를 모집을 해. 그래서 먼저 20명 모집이다. 그럼 20명을 딱 정해요. 1등서부터 20등까지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런데 나는 20명 모집인데 예비번호 40번을 탔어.
그러면 거기서 60등 하고 있는 거야 지금. 40번이면 기다려야 되죠. 거의 합격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하지만 내가 예비번호 15번이야 혹은 10번이야,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 에? 최저 맞춘 친구들로. 아까 내가 50% 못 맞춘다 그랬잖아요. 10명 비어있죠. 거의 50%가 못 맞춘다니까. 10명 비어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서 또 올라가요. 그럼 20번까지 했을 때 예비번호 20번까지 하면 20명 채워지잖아요. 또 10명 정도가 또 못 맞출 테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학교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건 뭐냐면요, 교과 성적에다가 교과 활동을 보는 거예요. 에이, 이것도 뭐야? 교과 활동이라니? 그거는 잠시 뒤로 갑시다. 교과 성적을 보고 교과 활동도 보고 또 수능 최저가 또 있어요.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어요. 그거를 우선 선발해 버리는 거예요. 즉 수능 점수에 관계없이 뽑는 거죠. 수능 점수를 못 맞아도 돼요. 빵점 맞아도 합격해요. 수능 안 봐도 돼요.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잡혀간다고 해요, 보통. 근데 여기 유불리가 있어요. 유불리란 뭐냐면, 내가 어느 과를 지원을 했어. 근데 시험을 봤더니 에이? 수능 점수가 의대 가는 점수야. 응? 근데 나는 농기계과를 집어넣었어. 농화학과를 넣었어, 서울대. 보니까 서울대 의대도 합격해, 이 점수면. 그럼 너무 억울하지. 응?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이 수능 최저 있는 곳에다 넣어요. 자, 예로 들어줄게요. 이번에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에 몇 프로가 등록을 안 했죠? 수시에 합격하고 27%가 등록 안 했어요. 그 아이들 뭘까? 잡혀가는 아이들이 아니죠? 걔들이 바로 수능 최저를 넣은 거예요. 수능 점수를 가지고 최저를 맞춘다는 얘기는 내가 합격하고도 수능 점수가 너무 좋아. 그러면 등록 안 하면 돼요. 에이, 나 거기 안 해. 의대 갈래? 하고 의대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입시는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은 나중에 등록해도 된다는 거야. 천천히 가도 된다. 나 거기 안 가. 수시 됐어도 안 갈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의대 열풍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에 합격하고도 약 27% 정도가 등록을 안 했어요. 서울대가 더 높아요. 서울대가 34%, 연고대가 26% 정도가 등록을 안 해버렸어요. 부럽지? 참 행복하지? 그쯤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학종이라고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을 보고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요? 교과 활동을 넣어요. 교과 활동? 저것은 무엇이요? 이거를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교과 활동이란 게 뭔지 설명해 줄 겁니다. 여기 논술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논술이라는 것은, 자, 나는 내신은 좋지 않아.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 나 수학은 진짜 잘해. 수학은 정말 잘해. 그러면 내가 그 대학에 생기부 전형으로 집어넣어도 떨어져. 내신이 안 좋아서. 근데 수학은 너무 잘해. 나 수학은 내 누구보다도 잘해. 이런 친구들은 논술로 가는 거예요. 수리 전형으로. 수리 전형이 있고요. 통합 전형이 있고 다양해요. 또 학교마다 다 요구하는 게 틀려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 이거 입어야 되는구나. 마이크가 있어서. 어디 갔어? 도망갔어.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논술 전형에서는 다양하게, 문과 같으면 수리 통합 논술이라는 게 또 있어요. 통합 논술. 여러 가지 유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또 더 붙는 게 있어요. 교과 역량이 또 하나 붙어요.
그냥 논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논술 80, 그 다음에 교과 역량 20, 혹은 논술 70, 교과 역량 30, 혹은 60대 40 이렇게 놓는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봅시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수능 최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생기부입니다. 생기부가 빠진 데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심지어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에다가 교과 역량을 또 플러스해줘요. 자, 서울대 볼까요? 1단계 수능, 2단계 수능 플러스 교과 역량이야. 80대 20이에요. 서울대는. 연고대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이게 퍼센트가. 자,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한 게 생기부를 잘 꾸며야 되겠죠? 맞죠? 늘 보는 거니까. 아니, 대학교 가는 거에 생기부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생기부를 못 쓰면 안 되겠죠. 내신도 잘 따야 되죠. 잘 따야 돼요. 그래서 생기부를 잘 쓰고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빈틈이 없어야 돼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입니다, 이게. 중학교는 적당량을 하면 돼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중간 잘 보고 기말 삐끗하면 그만큼 학교가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숨막히게 하는 거죠. 이거 견뎌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가? 너무 심각해? 자, 심각해야 됩니다. 한번 고교 내신 등급 한번 봅시다. 이렇게 등급수가 나눠져요. 300명 기준으로 하면 4%니까 12명이 나와요. 2등급은 33등까지죠. 참 쉽지 않죠. 1등급 따기가. 보통 학교가 280명 혹은 300명 정도 되는데 1등급 되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공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선생님 저는 2등급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좋죠. 2등급 되면 얼마든지 1등급으로 갈 여력이 있는 거고요. 3등급이면 2등급으로 갈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이 등급을 나누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봐야 되겠죠. 가끔 보면 선생님 저 오늘 한국사 강의 들으러 가야 되는데요. 수학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신없는 친구지. 정신없는 친구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수학이 중요해? 한국사가 중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야. 선생님 저 오늘 탐구 가야 돼요. 과탐 수업 들어야 되는데요. 수학 못할 것 같아요. 국영수가 안 되는 탐구를 어디다 쓰죠? 그냥 쓰레기통이야.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자, 이제 9등급을 한번 나누어지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거기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그쵸? 이게 바로 9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점수입니다. 9등급으로. 여기 보면요. 국수, 영, 한국사, 사회, 도덕 포함, 과학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다 9등급이에요. 1학년 거는. 무조건 하고. 다 9등급이에요. 다음에 여기 잠깐 볼까요? 탐구 실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면 탐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별거 다 합니다. 뭐 개구리 불쌍한 개구리만 맨날 찢죠. 뭐 쥐도 찢던데 어느 학교는 쥐 뭐 하얀 쥐 사다가 막 찢어가지고 벌려놓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 실험실에 잘 안 갔어요. 뭐 새도 막 찢고 그러더구만. 실험한다고 이상한 거 많이 하던데
하여튼 그런 탐구 실험을 해요 또. 자, 그거는 9등급제가 아니에요. 응? 9등급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볼까요? 2학년이 가면 여러분들은 화작이나 엄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화작, 엄매 중에서.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좀 이따가 또 설명할 게 있으니까. 화작이나 엄매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해야 돼요. 또 여기 보면 수 1, 2 2학년 때 배우고요. 미적, 확통, 기하가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선택해야 할 거예요. 왜? 저게 수능 과목이니까. 이때 주의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확통을 했어요. 확통을 선택을 했어. 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과들은 확통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과 쪽에 일부 대학들이 과목을 딱 박는 대학들이 있어요. 공대 물리 해와야 돼, 미적 해와야 돼, 기하 해와야 돼 하고 정해요. 자,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친구가 서울 의대 지원 못했죠. 왜요? 물리 안 했잖아요. 탐구에서. 에이? 그 말인즉 친한 친구가 통계를 신청을 했어. 야, 나 너랑 통계 듣고 싶다. 통계 신청하면 바보예요. 친구 따라 바보가 되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어이 큰일 났다. 나 공대 가야 되는데 통계는 필요 없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망이야 그거.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다. 필수로 뭘 가져오라 하고 해요. 대학마다 다 틀려요. 필수가. 그런데 과별로 구별되어지는 것들은 있어요. 공통으로. 그래서 내가 이과다, 문과다 하면 잘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과를. 뭐를 선택하지라고. 이게 중요해요. 자,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은 바로 선택의 여건에 있는 거예요. A친구와 B친구가 다 선택이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다 달라요.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개개인이 잘 선정해서 과를 지원해야 된다. 맞죠? 과목을 내가 뭘 할 건지를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말쯤 되면 학교에서 조사를 해요. 선택 과목을 조사해요. 이때 동그라미 쳐가지고 제출하거든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하죠? 한국사는 9등급인데 그럼 같은 9등급이어도 점수가 다 똑같나요? 그렇지가 못해요 또. 자, 또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같은 내신이지만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떤 학생은 1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야. 근데 B라는 친구는 수학이 1등급이고 국어가 2등급이야. 공통으로 나누면 1.5등급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서 반영 비율이 있어요. 반영 비율. 수학 33.3%, 서울대요. 영어 17.7%, 국어 22. 몇 %, 탐구 몇 %, 이렇게 딱딱 집어넣어줘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요, 수학이 언제나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등급이더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해 가요? 자, 그러니 내가 수학을 못하면서 한국사를 들으러 간다. 바보 맞네. 바보 맞죠? 바보 맞잖아요. 한국사 등급은 굉장히 낮아도 반영 비율이 아주 적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가 수학을 못하면서 한국사를 꼭 해야 돼요. 가끔은 또 뭐 한문 1급 자격증 따러 간다나 어쩐다나 중국 가려고 그러나?
바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국영수를 잘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 오늘 90분을 뺏는 거예요. 뭐가 효율적인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뺏는다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껏 90분 공부해서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또 혹은 뭐 수학 단원에 문제 몇 개 풀겠죠. 그거보다 이게 더 중하다. 고교 생활을 슬기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걸려있는 이 과목들은 안 보는 대학도 많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점수가 반영을 한다고 해도 극히 약해요. 서울대는 전체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 반영 비율 아주 약합니다. 별 볼 일이 없다. 체육 시간은 즐겁게 뛰어놀면 된다. 미술 시간은 연락 그림 그리면서 놀면 된다. 맞죠? 맞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생기부 얘기했어요. 생기부. 생활기록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죠. 생기부에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적사항. 전혀 대학에서 볼 수 없어요. 누구 아들인지. 왜?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새카맣게 와요. 내가 A 대학에다가 지원을 딱 했어.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자동으로 나이스에서 넘어와요. 그 대학으로. 갈 때 블라인드 처리해서 간다고요. 여러분이 가서 수상 경력,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 금상, 기재 안 됨. 기재 안 됨. 기재 안 된다고요. 자격증 기재 안 됨. 필요 없음. 아무것도 필요 없음. 선생님 이거는요. 창의적인 체험활동 멋있는데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필요 없음. 자유학기 필요 없음. 독서활동 안 봄. 여기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써주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매사에 신중하며 맨날 나오는 단어지. 그지? 항상 매사에 신중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으로서 늘 순응하고 교사에게 A가 바르고 막 서울대도 지겨워. 그런 문구. 안봄. 이제 하나 남았네. 하나는 보겠지. 그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만 봅니다. 교과목의 내신, 성취도, 석차 등급. 자, 여기 있네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일명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만 봅니다. 그래? 저기만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만 잘 써야 되겠죠. 맞죠? 동아리 활동 가서 썰레발 풀 필요 없다는 거죠. 봉사활동 팔딱팔딱 돌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선생님 저 봉사활동 521시간이에요. 어디다 쓸 거예요? 맞죠? 선생님 책 저 무지하게 많이 읽었어요. 독서활동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쓸모없음. 오로지 하나. 이게 뭐냐? 자, 수학, 영어, 국어 매 시간마다 거기에 내가 어떤 활동을 했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뭐 쓸 수 있는데 중학교 생활교육부에도 있어 없어? 중학교도 있죠? 근데 아주 허접하지. 허접해.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지금부터 그걸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생활기록부는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써야 돼요. 그 다음은 정정 불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실제로 내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야. 학생 하나가 맨날 잠만 자. 아주 지겨워 죽겠대. 선생님이 맨날 들어와서 그 새끼 또 자.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고 쌍놈 새끼 세워놔도 넘어져서 보니까 자다가 넘어졌어. 나 그 새끼 돼지는 줄 알았다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별명이 잠돌이야. 와 대단해. 학교에 딱 오면은 그냥 가방 딱 놓고 바로 이거야. 자. 선생님이 하도 꼴보기 싫으니까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썼냐. 잠이 많은 학생으로 매 수업 시간 잠을 자기 때문에 학습이 부진함이라고 써놨어. 자, 넘어갔어. 한 학기 넘어갔어. 두 번째 학기가 됐어. 3학년이 되었어. 모르고 넘어갔어. 3학년 때 이제 대학을 지원하려고 딱 보니까 발견한 거야. 어머니가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써줄 수가 있냐고. 선생님 교장하는데 교장실로 왔어요. 생활기록부 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불렀어. 그 선생님이 내가 뭘 잘못 썼냐. 그 새끼한테 물어봐라. 얼마나 자는지. 내가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어딘데 내가 있는 그대로 써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소하겠다 이거야. 그 선생님이 고소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잠깐만 흥분 가라앉히고 들어봅시다. 내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어요. 자, 생기부에 여차여차 기록이 됐는데 학부형이 항의를 하는데 좀 고칩시다. 정정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거 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와서 해도 안 돼요. 하느님이 와서 부탁해도 안 된대. 그러니까 한 번 쓰면 3월이 딱 되는 순간 1학년 거 끝. 다음 2학년 가서 3월이 되면 끝. 못 써. 더 이상 못 고쳐. 문이 열리질 않아. 그걸 문 닫았다고 하는 거거든. 문이 열려야 쓰지요. 못 봐. 정정 불가. 수정이 안 돼. 그러니 2월 말까지 반드시 생활기록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만? 세특만. 그럼 선생님들이 확인 기간을 줘요. 거기에 오자 탈자라든가 네가 활동한 거 빠진 거 봐봐 하고 알려줘요. 그럼 그때 게으름 피지 말고 고쳐야 되죠. 선생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맞죠? 그래야 되죠. 다음번에 후회하면 뭐해? 후회하면 뭐하냐고. 그리고 뭘 선생님이 안 써주면 애교를 떨어서라도 엥 하면서 좀 써달라고 해야죠. 그쵸? 자존심은 순간이고 생기부는 영원하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고쳐야죠. 그렇다면 생기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생기부를 내가 쓰고 싶어. 잘 쓰고 싶어. 자, 선생님이 써주고 싶은데 이 자식이 아무 활동도 안 해. 조별 발표회도 안 해. 레포트 내라고도 안 해. 소논문 내라고도 안 해. 발표 한번 해봐. 안 해. 저 한 거 없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뭘 써줘? 한 거 없다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줘?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좋으며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늘 공부하고 있음. 그러나 늘 9등급임. 에이? 이렇게밖에 뭘 쓰냐고. 쓸 게 없는데. 응?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뭔가 선생님에게 자료를 줘야 될 거야.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자료, 내가 만들어내는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럼 어떡하냐.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보통 발표를 하게 해요. 특히 수행평가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학교들이 다 그래요. 생기부를 쓰려고. 발표하게 해요. 이때 발표는 조별로 짜고, 조별, 예를 들어서 6명씩 해서 5개 조, 혹은 5명씩 해서 6개 조를 만들어서 뭐 찬성, 반대 둘로 나눠서 갑론을박 토론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써주는 거죠. 또 혹은 개별 레포트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레포트를 제출해. 그걸 소논문이라고 그래. 선생님이 강서고등학교 있을 때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소논문. 소논문을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해요. 그래서 소논문을 제출해가지고 해서 그 소논문으로 전부 다 대처를 해서 그 뒤로부터 모든 학교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갖다가 제출을 해서 그걸로 근거로 해서 쓰면 좋죠. 그런데 본인이 이왕이면 전공하고자 하는 부분을 쓰면 더더욱 좋겠죠. 왜 그렇죠? 대학에서 저걸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의대다. 그럼 이 친구가 의대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교과 활동을 했나? 공대다. 공대에 가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했나? 뭐 사회복지과다. 사회복지과면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을 연구했나?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원인에 따른 지역별 감소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 소득 부분에 따른 인구 감소의 경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발표했다. 문과 쪽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뭐 뭐든지 소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지역구에 있는 각 구별로 수입 혹은 생활 수준의 경향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할 수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소재가. 또 학생이면 학교별 각 지역구의 학교별 학습량의 성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료는요 인터넷에 싸고 넘쳐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 인터넷에 보면 막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생각을 가미하면 돼요. 맞죠? 그렇게 해서 발표하면 된다. 이때 기재사항에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동기는 뭐냐?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동기를 주는 거죠. 나는 기계 부분에 관심이 많아. 특히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혹은 또 나는 의대를 가려고 그래.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의 고통을 보고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정, 무엇을 했다.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자, 이거를 느꼈어. 느끼고 끝이야? 아니죠.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4단계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내가 누굽니까? 보여주지요. 자, 넘어갑니다. 영어예요. 영어야. 영어. 유쾌하고 총명한 학생이래요. 그런가? 사실은 아닌데. 쭉 넘어갔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참 잘 썼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업적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주제로 한 비문학 지문을 읽고 평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수학 분야에 해당하는 영어 과목에다가 뭐를 얹었죠? 숟가락을 하나 딱 얹었죠? 수학을 얹었잖아요. 어때요? 이 친구가 수학에도 관심이 많다는 숟가락을 하나 딱 얹었어요. 영어에다가. 그럼 영어는 죽었나요? 한번 봅시다. 또 영어 죽었나? 영어로 발표하는 조별 활동에서 자 영어가 나오죠.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뭐로? 영어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함. 특히 주제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발표 자료를 구상하고 어쩌고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어휘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문맥에 맞게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발표한 점이 매우 돋보임 하고 써놨어요. 참 절묘하게 써놨죠. 누가 썼을까요? 내가 썼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써놨죠. 뭐든지 얹을 수 있습니다. 영어라고 해서 내가 전공 분야를
안 얹을 수가 없어요. 다 올릴 수가 있어요. 뭐든지. 영어에다가 의대를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생물에 의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수학에다가 의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수학에다가 기계과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수학에 기계과 한번 넣어볼까요? 기계에 관심이 많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웜 회전축의 톱니바퀴의 개수에 따라서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의 비례식을 연구하고 RPM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였음. RPM이 뭔지 알죠? 회전 속도죠. 톱니가 큰 거에서 조그마한 거 연결해. 톱니가 쫙 돌아가면 큰 거 한 바퀴 돌면 작은 것은 죽어라고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RPM이 나오죠. 모든 기하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 어때요? 뭐에 맞는 친구죠? 기계과잖아요. 자, 수학에다가 또 볼까요? 통계에 관심이 많아. 독감과 감기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혈액에 병원 개체수 퍼센트를 세어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기침이 나오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 열이 발생하는지를 집중 연구하였으며 그거에 따른 통계 치수를 내어서 발표하였어. 어때요? 자, 이것은 수학인가? 이것은 의대인가? 맞죠? 수학도 들어있고 의대도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참 그 부분이 아쉬워요. 학교 선생님들이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못 써줘요. 왜 그럴까요? 학생이 90명이나 되잖아요. 내가 담당하는 친구가. 내가 세계학급 수학을 들어가. 그럼 내가 다 써야 돼요. 90명을. 그래서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떡하냐? 한 6개 정도로 써가지고 컨트롤 V를 이용하죠. 컨트롤 V. 톡탁톡탁 복사해가지고 1번과 6번이 같아요. 6번과 11번이 같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석줄 넉줄 하고 땡 그러면서 생기부 잘 써준다고 뻥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선생을 만났느냐가 운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자식이 선생 같은 사람을 만나서 생기부를 이렇게 쓰면 당신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그랬을걸? 쌍놈 새끼 하면서 욕했을 거야. 이따구가 선생이라고 했겠지? 그게 당신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써주라고.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썩 쉽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도 5개 T가 있어요. 5개 T 발견한 사람. 5개 T. 뭔가가 쌀데기 없는 소리가 있어요. 있어요. 여기입니다. 유쾌하고 총명한 거 뭐하러 써요? 누가 성격 물어봤어? 지금 인성 물어봤냐고 수업 시간에. 필요 없어요. 저런 건. 수학에 관심이 많아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학 공부에 임하며 흥미와 관심이 많아.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지겨워요. 대학에서. 쓰지 마세요. 지워버리세요. 의미 없음. 선생님 근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써줬어요? 그냥 양념으로 그냥 바이트 채웠어요.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냥 써준 거야. 별 의미 없음. 5개 T야. 알겠어요? 에? 아무 의미 없는 말 쓰지 마세요. 교과 활동 보자고 그랬지 누가 언제 성격 물어봤어? 대학에서 성격 물어봤냐고. 이 친구의 성격을 알고 싶어 해? 아니잖아요. 수학적 역량, 탐구적인 역량, 영어적인 역량, 국어적인 역량을 묻는 거죠. 성격 물어보냐고요. 안 물어봐요. 성격. 그런 거는 이 다음에 빼버리세요. 선생님한테 빼라고 하세요. 알겠죠? 자, 이걸 내가 왜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와 있어요. 배수진이란 말 알아요? 배수진? 배수진 알아 몰라? 아, 성은 배시요 이름은 수진이야? 그거 아니라 제갈량이 이제 조나라 군사와 싸우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군사는 너무 적어. 그리고 사기가 떨어졌어. 상대 군사는 10만 대군이야. 저걸 어떻게 이겨? 그러니 군사들이 다들 두려워해. 이때 군사를 몰고 어디로 갑니까? 뒤에가 강이야. 강. 뒤로 가면 물에 휩쓸려 죽어. 앞에는 적군이야. 자, 더 이상 갈 데 있어 없어? 없죠. 살아남을 길은 뭐밖에 없어? 적과 싸워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죠. 맞죠? 어차피 강물에 빠져 죽는 거. 아무리 10만이 아니라 100만이라도 싸워야죠. 어차피 죽는 거. 그래서 크게 이깁니다. 배수진을 쳐서. 적은 군사 가지고 10만 대군을 이겨버립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죠. 이걸 배수진이라고 해요. 더 이상 뒤로 군사가 물러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자, 여러분은 거기에 처해 있어요.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 왜? 입시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 너희 때부터 어떻게 되죠? 바뀌어버려요. 2028 교육과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람 잡아요. 재수하면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당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왜 그런지 볼까요? 지금은요, 화작이나 엄매 중에 한 과목만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화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화작만 했어. 엄매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거기서 멈추면 괜찮게요. 대수의 미적의 확률 통계 같이 해야 돼요. 이제 또 지금은 어때요? 나 확률할래? 미적할래? 기하할래? 하면 돼요. 안 돼. 이제는 미적과 통계를 다 해야 돼요. 공동출제로. 영어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변함이 없고요. 이거 좀 보세요. 17과목 중에서 2개만 택하였으면 돼요. 그런데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탐구도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생물하고 화학만 했어. 그럼 물질은 어떡할 거야? 이제 다시 해야죠. 어때요? 여러분들 어디서 있죠? 배수진이잖아요. 2028 교육과정이 여러분들 딱 맞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당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배수진이라고 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간다? 있을 수 없음. 있을 수 없어요. 요행수라는 게 아예 없어요. 요행수가. 자,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한번 슬쩍 보여준 거예요. 어디서도 잘 못 볼 수 없는 귀한 자료죠. 선생님이 경험치수예요. 여기 보면 좀 의심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서울대 외교학부가 1.5라고 써 있어요. 저건 뭐지? 이렇게. 자, 이거는요, 입시 전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집 인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 수시 모집을 많이 하고요. 또 교과부 전형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신 좋은 애들이 와요. 그런데
아까 말한 학종으로 들어오면요, 내신이 좀 빠져도 많이 지원들 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서. 이것은 통합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낸 거거든요. 사실 고대 경영 1.6으로 간다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저 속에는 또 학통이 들어있고요. 또 뭐 또 들어있냐? 여러 가지 전형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내신을 조금씩 깔아먹으면 평균이에요. 고대 간호학과에 1.9로 갈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특별 전형이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고나 이런 고등학교에 특별 전형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저기 서울대 보면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고나 이런 쪽에 자사고, 또 혹은 민사고, 한민고 이런 부분에서 걔들은 내신이 좋지 않은데 학종으로 들어오면요, 생기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걔들이 선발이 돼요. 또 이과 같은 경우에도요, 과고 애들이 있죠. 과고 애들이 내신이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뭐가 좋아요? 학종 상당히 좋아요. 정말 잘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사실은 내신은 좀 떨어져도 학종으로 많이 합격해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 불리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들어갈 때도 성적이 좋지만 나올 때도 실력은 좋아요.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뽑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거 선생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서울대 연고대 집어넣고 서성하는 안 집어넣을까? 집어넣죠. 그러니까 6번 지원하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대 떨어졌어. 그리고 내가 성균관을 넣었어. 그러면 떨어졌지만 스카이 다 떨어졌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보통 40대 1, 50대 1 이래요. 그러니까 10명을 모집하면 40명, 50명씩 오는 거예요. 그럼 등급이 예를 들어서 1.5등급이 떨어졌어. 근데 내가 성균관 넣었어. 그래도 합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6개 넣으니까. 6개를 집어넣잖아요. 6개를. 그래서 이 등급 간 격차가 거의 없어요. 수시는. 그거를 꼭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정시에 올인해도 될까요? 바보죠? 바보예요. 어디 한번 물어볼게요. 가끔 어떤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요 내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내신 포기했어요. 정시만 공부할래요. 어때요?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학교 내신은 목성에서 가져오죠? 수능은 화성에서 가져오고요. 그런가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원 시험을 봤어. 학교 단원에 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100페이지까지 본다고 그래. 그거 수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죠?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평소에 늘 공부를 잘해. 그래도 더 학습량이 늘 때가 언제야? 바로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죠. 맞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제일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위험하죠. 그러니 내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신 포기한 친구가 정시가 잘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여기서 해보면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내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내신이 곧 수능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써있죠? 수시와 정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써놨을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를 보면요, 거의 다 수시하고
정시 문제를 보면 학교 내신 문제가 곧 수능 문제예요.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출제해요. 이제 좀 이따 분석할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석을 해 줄게요.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이제 분석할 거예요. 오늘 가장 잘 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여기 자기 해당되는 고등학교 있나요? 없는 사람. 해당되는 고등학교가 어디? 상암. 여기 어디? 숭실. 어? 숭실. 어디? 숭실고요. 숭실. 숭실. 숭실? 예. 너 멀리서 오는구나. 너는? 세연이요. 태영? 세연. 세연고. 에? 세연고. 아, 세현. 오랜만에 봤는데 너는? 경인. 경인. 너는? 경인여고. 경인고등학교 어디 내가 넣어놨나? 아, 아까 넣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어디? 광영? 어디? 너 홍인여고. 홍이? 홍인여고. 어디? 상암고. 상암이 자, 상암 고등학교는요 어느 정도냐면 요쯤 돼요. 좀 쉬워요. 시험 문제 어렵지 않아요. 에? 어렵지 않아. 자, 여기는 그냥 뺍시다. 여기는 악마니까 여기 뺍시다. 여기는 거의 악마 수준이에요. 학교 저 강서고등학교 시험 문제 갖고 오면 다들 치를 떨죠. 아주 치를 떱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강서고등학교 시험지예요. 정말로 끔찍해. 그런데 입시율은 좋죠. 좋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모든 학교의 시험은 수능과 같이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동고등학교가 강서고등학교한테 잘 배워서 그렇게 내고 있고요. 대일이 따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구연고등학교가 쉽지 않습니다. 영일고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양정 요즘 어려워졌어요. 양정고 교장이 선생님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 후배인데 어려워졌어요. 어렵게 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진명여고가 그 뒤를 잇고요. 마포고나 진명은 거의 비슷해요. 여의도고등학교 신목 수준이에요. 함가람고 좀 낮아요. 백암고도 조금 낮고요. 신서고도 쉬워요. 경복여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기 광명에 있는 수화고도 그보다는 조금 더 쉽고요. 고척고등학교 쉽고요. 경인고 쉬워요. 어느 정도냐? 센시에 약 3분의 1만 맞으면 거의 1등급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그럼 이제 학교 레벨별로 그렇게 문제들을 내요. 너무 어려우면 그 학교에서는 뭐가 레벨이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급간들을 학교별로 딱 줍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해당되는 시험지들 줬죠? 못 받았어? 누구? 이름이. 선생님. 나 받았어요. 너는? 네? 시험지 받았어? 못 받았어? 다들 받았죠? 선생님이 다 주라고 했어요. 왜 주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왜 주라고 했을까요? 풀어보고 뭘 느끼라고? 너희 학교에 출제되었던 시험지의 레벨을 보라는 거예요. 난이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가 수준인가. 알겠죠? 그게 중요해요. 그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난이도만 보라는 거예요. 난이도를. 자, 벌써부터 선생님들한테 그걸 주라는 이유는 뭐죠? 내신 대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벌써부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빨리 내신 대비할까요? 아, 저 중간고사 잘못 봐봐요. 기분 더럽잖아요. 맞죠? 저 중간고사에 잘 못 봤어. 아, 기분 더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른 학원이 뭐 3주 전에 출발한다.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벌써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신 잡아주기 위해서.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과목별로 고등부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됐나 봐요. 국어 한번 볼까요? 여기 비문학이란 부분이 나와요. 비문학은 뭐죠? 문학이 아니야? 자, 비문학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글은 세제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문장이다. 우리나라의 뭐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 혹은 양도세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6억 이상일 때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막 쫙 써놔요. 세제에 대해서. 어려워요. 다음 글을 읽고 이 문장과 상이한 내용 혹은 전혀 다른 내용,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읽고 이해해야 되죠. 다음은 물리의 논문 중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물리 문제도 나와요. 생물 문제도 나와요. 별 5만 것이 다 나와요. 뭐 유전도 나오고요. 사회 현상도 나오고요. 법률도 나오고요. 뭐 갈피 못 잡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를 지문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모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모고 문제를 주고 풀어라 이렇게 하죠. 지금 영어 듣는 친구 어때요? 모고 문제 좋아 안 좋아? 저희 오늘 준대요. 응? 오늘 준대요. 또 저 친구 줘? 모고 문제 다 줄 거예요. 자, 수학은 안 주나요? 수학 단원이 끝나면 줄 거예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슬슬 이제 구륜하기 시작해요. 아직은 개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고 수학은 안 줄 거예요. 하지만 영어는 줄 거예요. 왜?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수학은 좀 지장이 있어요. 모고를 풀기에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전부 다 모의고사라고 써 있을 거예요. 어때요? 다 써 있죠? 왜 저렇게 어렵게 내고 지랄을 하세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아씨, 왜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려고 그래? 그냥 배운 단원만 내지. 왜 그럴까요? 왜 어렵게 내죠? 변별력 때문에 그래요. 등급을 정해야 되잖아요. 자, 시험 문제를 쉽게 내서 너희 학교에 있는 모든 애들이 100점 맞았어. 무슨 의미가 있어? 등급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너무 어렵게 해서 모두 빵점 맞았어. 어떡할 거야? 등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의 등급에 따라서 난이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학교 기출문제로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점검하도록 주었고요. 모의고사 유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랙라벨이나 절대등급 혹은 센시의 최상위 문제도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학교 보니까 이 정도 수준도 나오네? 그럼 해야죠. 그래야 최상위가 되죠. 1등급이 되죠. 어때요? 맞죠?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영어 한번 봐봐요. 보통 1과 2과를 중간고사로 보고요. 3, 4과는 기말이에요. 근데 1, 2과를 만약 봤는데 저것만 내면 시험 테스트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발췌해요. 수능에서는 정관사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수동태, 능동태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문장을 물어봐요. 그걸 물어본다고요. 같은 문장 내에서. 그래서 지문을 발췌해서 수능 문제에 발췌해가지고 많이 내요. 몇 프로 정도냐? 일반적으로 여기가 40%고요. 여기가 60%예요. 거의. 뭘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필수 단어 2,000개 외워야 돼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에? 어원 2,000편 다 끝난 사람. 끝났어? 또? 안 끝났으면 빨리 끝내야 돼. 어원 2,000. 끝났어? 어원이 좀 책이에요. 다른 책 너 수학 보고 보면 잘 나오지? 수학이요? 아, 영어. 수학보다는 잘 나오지? 봐, 단어를 해야 돼요. 단어 정말 외우기 싫어하니까 우리 선생님 저 학원 영어 안 다닐래요 하는 친구들 보면요, 전부 다 단어 때문에 그만둔다고 그래. 그러면 난 의문이야. 단어 안 외우면 뭘 하겠다는 거죠? 날로 먹으려고? 영어 단어 안 외우고 날로 먹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날로 먹는 장사 못해요. 영어 단어는 또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영어 단어 저절로 들어와? 어? 아, 우리 선생님이 영어 잘 가르쳐요. 단어가 쏙쏙 들어와요. 그래? 단어는 여러분이 외우는 거죠. 그 단어 외우도록 관리하는 건 선생님이고요. 정말로 단어 외우는 거 싫거든요. 싫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자, 수학 공식 외우는 게 쉬울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쉬울까? 응? 수학 공식이 훨씬 쉬워요. 수학은 뭐죠? 자,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범죄도시 2를 봤어. 응? 범죄도시 2를 내가 영화를 봤어. 그리고 여기다가 화면 하나를 딱 띄워. 아무거나 마동석이가 나오든 뭐 이석구가 나오든 하나 딱 띄워놨어. 그럼 여러분이 딱 보고 와, 범죄도시 2다 그래요. 바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 늘 지나다니는 목동 사거리에 간판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여기 어디냐 물어보면 몰라요. 저기 뭐야 이렇게. 몰라요 여러분들. 자, 뭘 얘기하고 할까요? 수학은 스토리가 있죠. 이해하면서 스토리가 있어요. 유도 과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 영화를 보는 것처럼 유도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서 외울 수가 쉬워요. 그런데 영어 단어는 어때요? 스토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막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 다 간판 외우는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훨씬 수학 외우는 게 쉬워요.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영어 단어는요, 단어만 죽어라고 외웠어? 선생님, 저 단어는 자신 있어요. 저 문법이 좀 약해요. 3등급. 선생님, 저 단어도 잘하고요. 문법도 잘해요. 무조건 2등급 아니면 1등급. 저 단어는 정말 완벽해요. 수능 6천까지 다 끝났어요. 문법, 글쎄요. 그래도 최상위 문법을 한 것 같은데요. 1등급. 볼 것도 없어 1등급. 무조건 1등급 나와요. 그 친구들은. 그럼 이거 언제까지 끝나야 되냐. 1학년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2학년 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학년이 딱 되면 영어를 던져요. 던진다는 게 어떻게 던지냐.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딱 2시간 2번 와서 문제 풀고 맞추고 내가 틀린 거 다시 지적해서 문법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와서 또 뭐고 풀고 틀린 거 지적하고 2학년 3학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아 2학년 때. 자, 수 1, 2 해야죠. 미적 해야죠. 탐구 정리해야 되죠. 많잖아요. 언제 다 할 거야 이거. 그런데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빨리 끝내세요. 질질질 끌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영재실 가면 뭐 노가대야 막 이러는데 그거 노가대 아니에요. 잘하는 짓거리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그거 해야 됩니다. 워드북. 선생님 우리 학원에서 제일 좋은 거 영어에서는 워드북이에요.
어느 학원이 단어 외우도록 종용해요. 체계적으로 딱 책을 놓고 들들들들 외우는 학원이 없어요. 또 그만한 책을 만들 능력도 없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여되는데요. 지금 선생님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책들이 있잖아요. 저거 개발하는데요. 비법 사고 영어 워드북 만드는데 5억 들었어요. 5억. 학원에서 5억 투자했다고요. 5억을 투자해서 왜 만들겠어, 저거를. 내가 막 싸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저거. 새로 다시 다 이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계속 싸워서 저 만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들었겠냐고요. 쓸모가 없으면 만들었을까요? 아유, 선생님이 얼마나 야갔는데요.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지 못하면 그 후진 강서고등학교를 거기까지 만들었겠어? 절대 그렇지 않죠.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워드북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단어 끝내야 되거든요. 왜 비법사일까요? 수학 공식 외우라고. 수학은 뭐야? 이해해서 푸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수학은 암기야. 무조건 암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수학, 아니 영어 단어는 6,000개씩 외우면서 왜 수학 단어, 수학 공식 468개는 왜 안 외우냐? 응? 수학 공식 다 핥아 털으면 468개 나와요. 왜 안 외워? 그거는 훨씬 외우기 싫은데, 외우기 쉬운데 훨씬 쉽잖아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다 알고 있죠? 애자 플러스 비자는 C자잖아요. 빗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친구 없어요. 어떻게? 그냥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잖아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바로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해 공식 다 알고 있잖아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하고 다 외운다고요. 그거는 뭐냐? 바로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다. 영어 단어보다 수학 암기가 쉽습니다. 자, 탐구는요, 각 학교별로 출제 경향이 늘 달라요. 참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는 출제 경향을 좀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해주는가,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완전히 달라요. 내신 대비가. 사실 중학교는요, 내신이 입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촉각을 곤두세우진 않아요. 특히 1학년은 내신도 없으니까 야, 내신도 없는 새끼들아 그냥 빨리 공부해 이렇게 하죠. 그런데 고등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고등부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무료 특강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신 대비 무료 특강 있었나요? 없지요. 없지? 있었어? 고등부는 있어요. 또 내신 대비 보충 있었나요? 내신 대비 보충 잘 안 하죠? 선생님들이 야 그냥 시험 풀어봐 이렇게 하고 막 하죠. 고등부는 완전히 체계가 다릅니다. 왜? 내신이 곧 입시니까. 중등학원 완전히 틀려져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과연 길보대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해줄까? 잘 듣고 요거 이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응? 가끔 보면 이런 거 들어봐요. 선생님,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학원에서요 내신 꽉 잡아준다는데요.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어요. 어떻게 잡아준다니?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그래? 그래. 메모지에다가 내신 써가지고 꽉 잡고 있게 하나? 네,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자,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걸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지? 완벽한 철통 보안입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가 딱 출제하면요, 한 사람이 편집을 딱 끝내가지고 어디로 가? 창고로 들어가요. 다 보관함으로. 인쇄가 딱 되면요, 아울러 또 보관함으로 딱 들어가서 끝이에요. 완전 철통 보안이야. 한 장이라도 밖으로 유출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학교는. 그 학교는 한 장이라도 밖으로 툭 나오는 순간, 한 문제라도 밖으로 툭 나오는 순간 그 학교는 13년 것을 감사합니다. 보관 연도가 되어 있는 모든 시험지를 다 검사해요. 그 다음에 답안지 다 검사해요. 왜? 대학 입시니까.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다 점검해요. 난리 납니다,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도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사고 나잖아요. 뭐 자기 동생이 학원을 하는데 대치동에서 어떤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줬죠. 킬러 문제 2개인가 3개인가를. 그래가지고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난리 났잖아요, 그 학교. 제 시험 보고 뭐 발칵 뒤집어지고 뭐 교장 사표 내고 난리 났었어요. 그 학교 선생님, 그거 제출한 선생님은 감옥 가고요. 감옥 가요. 1년 6개월 살아야 돼요. 근데 누가 그 짓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떡하냐면요, 3학년 선생님이 1학년으로 갔어. 작년에 난 3학년 가르쳤어. 근데 학교에서 너 1학년 가르쳐야 돼, 이번엔. 그 1학년으로 가요. 또 너는 저쪽 학교로 가야 돼. 그럼 또 다른 학교로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바뀌죠? 작년 선생님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1학년에 늘 바뀌어요. 어떤 선생님은 뭐 진명역으로 갔다, 또 어떤 선생님은 신목고등학교로 갔다 막 바뀐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해요. 선생님들은 3년마다 정근 가니까 뺑뺑 돌아요. 사립학교는 또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또 학년은 바뀌어요. 학년은.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내요. 자, 5명이 1학년에 들어가. 그러면 김 선생이 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돼. 그 다음에 이 선생, 당신이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하고 딱 정해요. 섹터를 딱 정해요. 정해놓고, 자, 5명이야. 그럼 이번에 몇 문제 낼 거예요? 25문제 내지 뭐. 5개씩 뽑아와. 5개씩 문제를 딱 내요. 그러면 편집자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 한 명이 총대를 매야 돼요. 그럼 야, 네가 해라. 아이씨, 나 싫어요. 네가 해. 그럼 안 한다니까요. 이리 와 사다리 타게. 사다리를 타요. 사다리 알죠? 뭐 걸리는 거. 그래가지고 편집 써놔요. 빼고. 아씨, 나네. 그럼 그 사람이 편집하는 거예요. 문제를 쫙 배열을 하고 또닥 쳐가지고 딱 배열해요. 그래가지고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고참이 쓱 봐요. 야, 이거 너무 쉬운데? 어려운 거 몇 개 넣자. 어려운 거 몇 개 넣어. 너 가져와. 너 2개 가져와. 너 1개 가져와.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 자, 이 시험 문제 적중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밖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럼 출제위원도 자기 문제밖에 몰라요. 왜? 한 사람이 편집해 오니까. 맞죠? 한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만. 보통 그걸 수학부장들이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쇄소로 넘어가요. 이번 시험 문제다 하고 결제를 맡아서 인쇄소로 딱 넘어가요. 인쇄소로 넘어가면 이제 인쇄소에서 따다다닥 찍어서 보관함에다 딱 넣으면 끝. 그게 시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맞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신을 잘 맞느냐?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베이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베이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길버드에서 하는 거 보면, 야, 너희들 내신 적중해.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내신 대비 충분히 해줘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시험 문제를 적중해요? 그건 사기죠. 그런 건 없어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뽑아와요? 안 되고요. 그 문제가 풀 수 있는 근간을 주는 거죠. 너희 학교 시험 문제
베이스를 이 정도 하고 문제 유형은 이 정도로 나오고 난이도는 이 정도로 나오니 이런 문제를 풀어봐 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반복 훈련 시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영어는 단어하고 문법, 수학은 개념 정리가 완성되어 있는가 점검해요. 시험 보기 전에 첫 번째 주 한번 보세요. 시험 범위 내에 수학 개념을 재정비합니다. 잘 알고 있나? 하고 재정비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별 내신 비법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학원에 뭐가 있냐면요, 15년간 그 학교의 출제 문제가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환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자, 3년 동안 낸 문제는 못 내요. 걸려요. 불법이야. 감사 오면 걸려요. 큰일 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지금껏 3년 동안 나온 문제를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줘요. 자, 여기서 내지 마. 이거 내면 큰일 나. 하고 줘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딱 오면 딱 보고 3년 동안 나온 문제 있나 없나 다 훑어봐요. 있으면 다시 바꿔요. 다른 문제로. 자, 그러니 3년간 나온 시험 문제가 있으면 난이도와 무엇을 알 수가 있죠? 그 문제는 안 나온다. 그쵸? 그 문제는 못 내요.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영어는 단어 내의 단어 및 문법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요건 선생님이 점검을 다 해줄 거예요. 첫째 주에 가면 다 해줘요. 이거 여러분들은 지시에 따라서 쭉 가면 돼요. 자, 두 번째 주 볼까요? 3년 기출문제를 팀별 회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학과면 수학과, 영어과면 영어과 모여서 선생님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 하고 분석해요. 자, 뭐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순환되니까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떡하냐? 예상 문제를 만듭니다. 선생님별로. 자, 그 학교 예상 문제 이런 정도, 이 학교는 이렇게 정도,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를 축출을 해내요. 자, 거기서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풀게 하고요. 셋째 주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런 문제들을 1:1 코칭으로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너 이 문제 안 돼? 그럼 이렇게. 그리고 유사 문제를 줘요. 너 안 되는 문제 이거 풀어봐. 이거 풀어봐 하고 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 훈련 시킵니다. 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철저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상 문제 추출해가지고 너 안 되는 부분, 단원별로 안 되는 부분 찾아서 자꾸 반복 훈련 시켜야 되죠. 그게 내신, 진정한 내신 대비가 되는 거죠. 맞은 거 또 풀고, 맞은 거 또 풀고 뭐 할 거예요? 틀리는 문제를 찾아서 풀어야죠. 자, 다음 넷째 주에는요, 시험 범위 내 분석된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 해요. 가상 문제를 내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요, 학교 시험이 50분이다. 그럼 50분에 24문항인지 23문항인지 이 안에 푸는 테스트를 자꾸 해봐야 돼요. 시간을 못 맞춰요. 맨날 시간이 모자라요. 아는데 못 풀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학교 시험 50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자꾸만. 고등부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문제풀이와 학생 문제점을 지도할 거예요. 자, 너는 문제 풀 때 너 왜 한 문제에 꽂혀가지고 계속 푸는 거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모르면 제끼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응? 자,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멍청한 게 뭐죠? 아,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시험 문제는 남친과 같다. 남자는 여친과 같다. 자, 네 남친이 아주 까다로워. 아, 새끼 재수없어. 뻑뻑하면 틱틱거리고. 그럼 여자친구가 끝까지 매달리나요? 다음 남자친구 많은데 뭘 그거한테 매달려 발로 차버리지.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남자친구 만나면 되잖아요. 만만한 친구도 많은데. 문제도 마찬가지죠. 까탈스러운 문제 뭐하러 그렇게 붙들고 늘어져요?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점수 안 주나요? 아는 문제를 풀어야죠. 자, 굉장히 중요해요. 풀
풀뜻풀뜻한 문제가 너를 꼬신다고. 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10분 지나가. 15분 지나가. 보니까 점수도 3점짜리밖에 안 돼.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쉬워. 4.5나 돼. 근데 왜 그걸 놓치냐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된다. 고등학교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연습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하고 있는 보면요. 매주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이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프린트물이 있어요. 자, 구연고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구연고 없나요? 금옥 없어? 여기는 독특한 학교들이 많은 모양인데. 자, 이거 나누어주는 학교가 있어요. 예상문제. 이거는 보통 출제율이 40%를 넘어가요. 어떤 학교는 60%를 거기에서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거기는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먼저 출발해야 돼요. 요거 나눠주면요. 또 부족한 학생은요. 횟수 제한 없이 보충 수업하게 돼 있어요. 학원에서. 뭐 따로 너 몇 번 와? 2번 와? 1번 와? 이게 없어요. 안 되면 계속 불러요. 선생님이. 너 이만 보충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부를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요. 내신 대비 무료 특강이라고 있죠. 고등부는 있습니다. 단원이 거의 수학 같은 경우에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단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알려줄 거예요. 와서 꼭 듣도록 해요. 알겠죠? 꼭 들어야 됩니다. 예상 문제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로 학원에서 철저하게 내신 대비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 그 뭐 친구 따라서 쓸데없이 일로 7날래 8날래 다니면 본인만 손해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개망해가지고 오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냥 여기서 그냥 꾸준히 했으면 계속 성적이 오를 텐데, 에? 좀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개망해가지고 다시 와서 이런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에 쓸데없이 눈 돌리지 말고 분명히 베이스를 철저히 하고 꾸준한 학습, 그리고 학원에서 대비해 주는 것 열심히 하면 100% 내신은 잡힙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늘 선생님이 영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3년간 꾸준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 여러분들 그거 보면 나오죠? 체험수기 같은 거에 보면 많이 가잖아요. 서울대도 가는 친구 많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합격했더구만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